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양찌 채널을 하고 있는 양찌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비전공자 개발자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뭐 비전공자 개발자 아니면은 뭐 치성패 개발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영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계속 찍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의 시작이 그거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비전공자 개발자로 시작을 할 때 좀 정보가 많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궁금한 것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좀, 제 나름대로 좀 그 취준생들의 궁금한 점과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정리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네. 가볍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비 지원할 때 취정패 학원의 선택 팁 아니면 선택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학원을 시작할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학원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스파르타? 약간 이런 학원이나 아니면 되게 그 강남 쪽에 유명한 학원들이 되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그런 학원들을 찾아봤을 때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 좀 시작 전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도 이제 이런 걸 하면은 마치 공대를 나와가지고 진짜 유명한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거에 혹했었는데 저희 집이 경기도권이에요. 그래가지고 강남을 가는 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1시간, 1시간에서 총 2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에서 좀 집에서 제일 가깝고 너무 이제 경기도 쪽은 아닌 그런 학원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원을 되게 만족스럽게 다녔어요. 제가 취업을 하고 느낀 점은 학원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원은 집과 가까운 곳을 선택해라. 왜냐면 6개월 동안 그 출퇴근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다니는 동안 개인 공부도 해야 되고요.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의 지원서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가까운 곳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1순위는 그 뭐죠? 삼성에서 하는 사피. 사피를 무조건적으로 쓰시길 추천드려요. 진짜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저는 사피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제 주변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한 케이스긴 해요. 비전공자 개발자로서.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사피를 갔다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공자도 많고 비전공자도 많은데 다들 생각보다 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사피 우대해주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제도인 것 같고 이제 진짜 삼성에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되게 좋은 선생님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회사의 지원도 빵빵하고 그리고 뭐 자소서 쓰는 것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물론 그냥 사설 학원에 다녀도 도와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결론은 1순위는 사피를 일단 무조건적으로 가라.
두 번째는 사피가 안 된다면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라. 이게 저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되게 그냥 가볍게 취업 팁을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찍었는데 이게 뭔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좀 말이 좀 꼬이고 잘 안 나오네요.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취업을 하시는 그 취성패 비전공자 개발자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취업 팁이에요. 어떻게 취업을 할까? 어떤 회사를 쓸까?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시는 도중에도 아니면 다니기 전에도 아니면 다니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루트로 하면 제 기준에서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만약에 내가 아직 시작하기 전이다. 근데 곧 그런 비전공자로서 개발자 이제 배움을 시작할 것이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솔직히 뭐 자바, 오라클, DB 막 이런 공부보다는 정처기 공부를 추천해 드려요. 정처기가 이제 정보처리 기사의 줄임말인데 기사라는 자격증이 생각보다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회사들이 되게 선호하는 회사들도 많고 쳐주는 회사들도 많고 모든 회사들이 다 선호를 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그게 필기, 실기가 있는데 필기는 아마 제 기억에 좀 한 달? 비전공자로서는 한 달 정도 공부하면 따실 수 있고 실기도 비슷하게 한 달 정도 공부하시면 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따기는 어렵고 그리고 학원을 다니고 나서 따려면은 취업이 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이제 다니시기 전이면은 일단 정처기를 먼저 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학원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정처기를 좀 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물론 저는 정처기 필기만 따고 취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자격증이 없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따기를 추천드리고요. 물론 공부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좀 복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블로그나 그런 곳에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좋은 게 비전공자로서 나중에 이력서를 쓸 때 정말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내가 쓴 걸 뭐 적었다라던가 아니면 커밋을 찍으면서 이제 깃허브에 내 거를 올렸었다 이런 게 굉장히 좀 좋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다니시는 중이면 내가 공부한 거를 블로그나 아니면 깃허브에 좀 꾸준히 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내가 거의 수업이 끝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업 이제 뭐 얼마나 끝나셨을지 모르겠지만 끝나기 좀 한 달 전부터 이력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학원이 끝나고 이력서 쓰고 그때서부터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마음이 초조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학원을 다닌 이유가 취업을 하려고잖아요. 근데 학원이 끝나고 나서 또 공부를 하고 공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쓰고 또 취준을 한다? 좀 생각보다 마음이 초조해요. 그리고 주변에 좀 학원에서 잘 다니던 친구분들은 이제 학원이 끝나기 전부터 붙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더 마음이 초조해지기 때문에 이제 학원이 끝나기 한 달 전이라면 프로젝트랑 그리고 자신의 이력서를 좀 쓰면서 지원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취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취업을 할 때 어떤 회사를 지원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모든 회사에 지원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회사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일단 지원은 다 하세요. 뭐 이제 읽다가 좀 괜찮다? 지원하세요. 또 뭐 좀 괜찮다? 또 지원을 하세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잘 안 뽑혀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한 50개가 넘는 회사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취준 당시에. 근데 생각보다 연락이 많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가보면 되게 이상한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은 되게 많은 회사를 지원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면접을 보면서도 막 어떤 걸 물어보는 회사도 있고, 또 안 물어보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다음 면접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어쨌든, 갈 회사는 자신만의 선을 좀 정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 지원할 당시에 몇 년 전이죠? 한 4년 전? 5년? 이 정도 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 기준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연봉 3천 이상이었어요. 연봉 3천 이하인 회사는 안 쓰는 게 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력서는 여기저기 다 냈고요. 이제 회사를 갈 때는 3천 커트라인에 맞추어서 회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회사를 지원하기 전에 코테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이제 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했었는데, 코테라고 치면은 솔직히 뭐 카카오 코테, 그리고 삼성 코테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기본적인 자바 문법이나 이제 자기가 주력으로 하는 언어가 있겠죠. 자바가 아니면 뭐 C 아니면 파이썬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문법을 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만 좀 해주시길 원해요. 아마 회사들이 비전공자이면서 학원을 이제 6개월 다닌 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바라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만 알아줘도 한 70% 이상 먹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취업과 제가 어떤 루트로 취업을 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학원을 6개월 다녀서 네카라쿠베를 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진짜 상위 0.1% 정도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카라쿠베는 뽑을 때 코테로 봐요. 근데 코테가 문법을 익혀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코테가 아니거든요. 코테라는 게 제가 생각을 하면 수학 경시대회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신의 그 문법, 뭐 자바나 C 이런 걸로 수학 경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겠죠. 심지어 6개월 동안 처음 그런 언어를, 자기만의 언어를 배우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경시대회 문제까지 풀기가 이제 비전공자들에겐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 네카라쿠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6개월 공부해서 바로 솔직히 가는 건 제 기준에는 한 0.1%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에 항상, 비전공자, 대기업, 금융권, 막 이런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 취업을 했을까라고, 이제 제 주변에도 어떻게 그렇게 취업을 했냐, 어떻게 그 비전공자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갔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뭐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 꽤 많았기 때문에 저의 루트를 좀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스펙은 일단 제가 취업 당시 아마 27살, 26살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권의 대학교를 나왔고, 저는 예체능 계열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안 좋은 조건이죠. 네. 그렇게 나왔고, 이제 복전을 한 것도 없고요. 그냥 진짜 딱 예체능으로만
대학을 졸업했어요. 전공으로. 그렇게 졸업을 했고 24살 때 졸업을 해가지고 한 1, 2년 동안은 뭐 이제 인턴 제 전공에 따른 인턴하고 그게 좀 안 맞아가지고 다른 취업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제 뭐 플랜 B로 시작한 게 비전공자 취성패 그런 개발자였고요. 이제 저는 학원을 다닐 당시에 딱 그 정척이 필기까지밖에 못 땄어요. 정척이 필기밖에 못 땄고 프로젝트는 3개를 만들었는데 정말 그냥 학원을 다니시면 누구나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 지금도 제가 그 프로젝트 마지막 프로젝트를 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게 나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조회수도 되게 높고 최근까지도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약간 악플식으로. 어쨌든 그런 평범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누구나 하는 프로젝트. 그렇게 했고 이제 이력서는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개가 넘게 썼어요. 제가 50개가 넘게 썼고 저의 기준은 3천만 넘기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운 좋게 대기업의 프리랜서라는 그런 거를 지원했는데 그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기본적인 코테만 준비를 했었는데 공기업에 이름 없는 공기업에 1년 계약직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 1년 공기업 1년 계약직은 연봉이 되게 낮았어요. 3천 진짜 3천이었나? 진짜 딱 3천이었던 것 같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후기를 쳐봤는데 후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내 원수에게도 추천을 안 하고 싶은 회사다가 이런 식의 게 있었고 이제 그런 대기업 프리랜서는 연봉이 그 당시에 셌어요. 근데 프리랜서니까 이제 그런 세금을 3.3만 뗐고 아마 월에 그냥 300이었어요. 그러니까 월에 300인데 거기서 3.3만 떼서 이제 바로 꽂혔죠. 그러니까 저에게 되게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비전공자 개발자인 저에게.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공기업이냐 그 대기업에 그냥 속해 있는 프리랜서냐 엄청 고민했었는데 결국 저는 돈을 택해서 그 프리랜서로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거기가 굉장히 좀 그 전 사람들이 그 사수분에 의해서 상당히 힘들어서 많이 나가는 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던 데가 금융권의 프리랜서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위에 일은 없었는데 위에 분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 7, 8개월 다니면서 계속 또 다른 데 넣었어요. 계속 그냥 금융권, 제가 어쨌든 금융권에서 프리랜서를 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계열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어쨌든 경력이 되니까 계속 금융권에 넣었는데 이제 또 운 좋게 선물 회사의 IT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그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선물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됐든 내가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 뭐 작은 데라도 일단 들어가서 일해라. 왜냐면은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비전공자 개발자잖아요. 그니까 이력서에 한 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한 줄이 경력이면 엄청 좋겠죠. 그런 사소한 경력을 가지고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루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단 내가 원하는 회사가 뭐 금융권이다. 그러면은 금융권에 관련된 뭐 프리랜서던가 아니면 금융권에 뭘 만드는 그런 회사던가 그런 데로 취업을 일단 해가지고 경력을 쌓아서 그거를 이력서 한 줄로 만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암튼 저는 그렇게 선물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물 회사 또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금융권들이 처음에 뽑을 때 대부분 계약직으로 뽑아요. 그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1년이 지났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따르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계약직이지만 정규직이랑 똑같다. 원래 금융권은 이렇다. 이러면서 다음에도 이제 계약직으로 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연봉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찝찝한 거죠. 그 제 마음이 계약직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선물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다른 금융회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회사에서 인턴으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인턴을 했을 때 회사에서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제 전환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첫 회사에서 아마 한 7, 8개월,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서 한 1년 3, 4개월, 그리고 지금 현 회사에서 2년 차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타고 와서 어쨌든 그 금융회사에 지금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그 치성페이 개발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찍어봤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 영상 댓글에도 가끔씩 뭐 아직까지 개발자를 하냐, 아니면 어디 대학교를 나오셨냐, 뭐 이런 질문이 가끔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치성페이 개발자에 대한 관심도 높고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이 많구나 해서 이제 찍어봤는데요. 좀 가볍게 찍으려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설명을 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 영상 이외에도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답 댓글로도 달아드릴 수 있고 아니면 내용이 좀 길어지면은 이메일로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추가 영상으로도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많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영상이 좀 치성페 개발자를 망설이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